오늘은 밸런스 게임입니다. 피파, 에어리스, 맥도날드, 맥콜, 어? 우리 채널 망하는 거 보고 싶어? 반갑습니다. 레지스타입니다. 지난번 저는 소녀시대 편 영상에서 아주 잠깐 라이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꽤 많은 라이벌들이 있어요. H.O.T 대 잭스키스, 태진아 대 서른도, 손오공 대 베지터, 메시 대 메시. 아무튼 이 라이벌 구도라는 것이 거대한 두 개의 팬덤이 맞물려서 비교 대상보다 어떠한 부분이 더 나은지를 싸우는 일종의 놀이문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연예가 중계가 뽑은 대한민국 세기의 라이벌 탑 100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치열했었던 주인공들, 바로 소녀시대 그리고 원더걸스입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 그랬다니까요. 오늘의 별별 이야기의 주인공, JYP 엔터테인먼트의 원더걸스입니다. 원더걸스란 팀 이름,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이는 원더우먼의 컨셉을 겨냥해서 나온 팀 이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박진영 프로듀서가 생각했던 이름은 레이디스 클럽의 약자인 LC입니다. LC요? 사실 이 원더걸스라는 이름은 LC의 멤버들이 데뷔하는 과정을 담은 MTV의 한 프로그램의 이름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달랐던 팀명뿐만이 아니라 멤버들의 활동명까지도 본명이 아닌 모두가 예명을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당시 선예는 써니, 예은은 실버, 현아는 민트, 선미는 베리, 소희는 아이씨? 인간적으로 아이씨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중구 행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하지만 당시 이 프로그램의 담당 PD는 원더걸스라는 방송 타이틀 이름을 그대로 팀 이름으로 쓰자 본명도 예쁜데 왜 굳이 예명을 쓰냐고 건의를 했고, 이로 인해 원더걸스라는 팀 이름과 멤버들의 본명을 유지한 채 공식적인 데뷔를 확정짓습니다. 데뷔 당시 원더걸스는 고3이었던 예은과 선예, 그리고 중3이었던 선미, 현아, 소희로 이루어진 평균 나이가 만 15세로 이루어진 걸그룹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엄청 어리죠? 그렇게 발매된 2007년 앨범 The Wonder Begins의 타이틀곡 아이러니. 이 노래는 후에 나올 텔미나 노바디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둔 노래였어요. 데뷔 앨범이지만 멜론 연간 차트 순위는 25위. 이 당시 한국의 걸그룹 시장이 상당히 침체기였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건 매우 괜찮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앨범인 정규 1집을 준비하던 중 멤버인 현아가 건강상의 문제로 하차하게 되었고, 오소녀 출신의 유빈이 급하게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당시 현아의 탈퇴 이유에 대해선 수많은 루머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현아는 당시 장염으로 인해서 컨디션 관리가 어려웠고, 이는 포미닛 활동 초기까지도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음은 포미닛가 데뷔한 지 1년도 안 돼서 멤버 교체라는 큰 악재가 뒤엎을 때쯤 원더걸스에게 한 줄기 빛이 나타납니다. 2007년 하반기 아이돌을 넘어서 한국의 음악사를 뒤바꿔 놓은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노래는 바로 텔미. 2007년 한국의 음악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성이 가득한 시기였어요. 김아중의 마리아, 에픽하이의 팬과 러브 러브 러브, 이적의 다행이다,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FT 아일랜드의 사랑하리 등 이렇게 당시에 인기를 얻었던 노래만 보더라도 2007년도의 한국 음악 시장은 아이돌 중심이라기보단 여러 가지 장르가 굉장히 골고루 사랑받던 시기였어요. 덕분에 저도 이때부터 음악인의 꿈을 키워왔는데요. 물론 지금은 쉬는 거예요. 당시 텔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복고풍 아이돌이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호불호도 많이 갈렸다고 해요. 그러게 작게 좀 예쁘게 찍어주지 그랬어. 여기에 활동 초반 교통사고까지 당하면서 매우 위태로운 활동을 이어갔지만 때마침 불어온 UCC 열풍으로 인해 텔미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돼요. 여기서 잠깐, 지난번 소녀시대 편에서 나온 이 UCC란 말은 유저 크리에이터드 컨텐츠의 약자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컨텐츠, 이는 곧
유튜브의 뿌리이자 이러한 컨텐츠를 통틀어서 UCC라고 말합니다. 설명 끝? 아무튼 이는 후에 EXID나 여자친구와 같은 온라인을 통한 역주행 신화의 원조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Tell Me라는 노래 히트 요인으로 총 3가지를 손꼽아 볼 수 있는데, 소희의 어머나, 이를 통해서 소희가 국민 여동생이 된 것은 물론 아이돌 음악 시장에 본격적으로 킬링 파트라는 개념이 도입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당시 곡을 쓸 때만 해도 킬링 파트라는 말은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후쿠송가, 복고 문화입니다. 텔미 이후 수많은 복고 문화를 지향하는 그룹이 생겨났고, 반복된 멜로디를 중심으로 한 후쿠송이 음악계 전반에 퍼지면서 이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어요. 무려 이 문제를 뉴스에서까지 다룰 정도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안무가 있었는데, 텔미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자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마치 기다린 것처럼 박진영이 미국에서 보낸 일명 이 팔찌춤 강의 영상을 다음 TV팟을 통해 공개합니다. 당연히 이 영상은 큰 호응을 얻었고 덩달아서 패러디 열풍까지 불면서 앞서 말한 UCC 유행의 선두주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최고의 히트곡인 빅뱅의 거짓말과 맞붙어서 턱 및 순위까지 쫓아오더니 나중엔 키역코 거짓말을 밀어내면서 무려 7주 연속 주간 차트 1위를 독차지합니다. 주목! 여기에요! 이 노래는 2007년 한 해 동안만 무려 3,328회를 타면서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원더걸스의 팬덤 또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뒤늦게 데뷔한 소녀시대에 버금가는 팬덤을 보유하게 됩니다. 버금간다고? 당시 기준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원더걸스와 갓 데뷔를 한 소녀시대의 팬덤이 비슷하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JYP의 크기와 SM의 규모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싱글 앨범 So Hot. 이 당시 이 곡의 인기로 인해서 수많은 신교대 교관들이 So Hot을 인질 삼아서 훈련병들을 다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노래를 통해 원더걸스는 분통령 혹은 남성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복고면서도 세련된 코디와 유빈의 전성시대를 열어준 곡. 그런데 원더걸스의 이 미친 커리어에 방점을 찍어줄 노래가 이어서 또 나옵니다. 텔소노, 원더걸스의 최전성기를 뜻하는 말이자 텔미, 소앗, 그리고 노바디로 이루어지는 역사상 유례없는 3연속 히트곡 퍼레이드를 말하는데요. 수많은 가수들이 원히트 원더 혹은 히트곡의 후광을 얻어타고 활동을 이어가는 것과는 달리 이렇게 3번 연속으로 히트시킨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노바디 활동 당시 함께 경쟁했던 그룹은 바로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던 남자 아이돌들 동방신기의 주문, 그리고 빅뱅의 하루하루. 일부러 이렇게 되는 거지? 남자 아이돌의 팬덤 규모와 여자 아이돌의 팬덤 규모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원더걸스는 이 두 팀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에서는 이 둘을 제치고 여성 그룹 최초로 단독 대상을 거머쥐기도 해요. 그만큼 이 세 곡에서 보여준 원더걸스의 위상은 압도적인 편이었었고, 한국 가수 선호도 조사 부분에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하게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9년 돌연 원더걸스는 미국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낼까?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워낙 대단한 인기를 누리던 시기에 갑자기 결정했던 일이기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내에 공백기를 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못마땅해했다고 해요. 물론 빌보드 차트에 한국인 최초로 오르는 등 성과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 활동으로 인한 오랜 공백기로 팬덤의 화력이 많이 약해졌고 Be My Baby 역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사이 국내선 소녀시대의 G와 소원을 말해봐라는 연타로 인해서 이전과는 걸그룹의 판도가 좀 많이 달라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사이 애프터스쿨, 부하걸 등이 큰 인기를 얻었고 티아라, 포미닛, 그리고 2NE1까지 원더걸스가 미국 활동에 집중하는 사이
국내에서는 걸그룹들이 새롭게 많이 나오면서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더걸스에게 있어 미국 활동 역시 큰 위기이긴 했으나 사실 가장 큰 위기는 선예의 활동 중단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 진출 이후 오랜만에 국내에 컴백한 Be My Baby가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한국 활동을 잘 유지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 명성을 되찾을 수도 있었지만 팀의 기둥이었던 선희의 결혼으로 인한 팀 활동 중단은 꽤나 큰 파장을 불러왔어요. 물론 이에 앞서서 현아가 유빈으로 교체되거나 선미가 해림으로 교체되는 등 멤버 교체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팀의 핵심이자 리더로서 힘을 많이 실어주었던 선희의 활동 중단은 논란의 크기의 차원이 많이 달랐다고 생각해요. 이로써 2012년 Like This를 끝으로 선예의 결혼 그리고 소희의 재계약 무산을 끝으로 원더걸스는 자연스럽게 해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2015년 기존의 잔류 멤버인 예은, 유빈, 혜림과 이전의 멤버인 선미가 다시 돌아오면서 새로운 4인조의 원더걸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앨범을 통해서 기존의 댄스 그룹이 아닌 아이돌 밴드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밴드 음악 자체가 워낙 매니아층이 확고해서 자칫 어설픈 모습을 보이면 큰 비난을 받기 딱 좋은 프로젝트였지만 긴 공백기만큼이나 전 멤버의 작사, 작곡, 여기에 편곡, 마지막으로 악기 연주 실력까지 받쳐지면서 수많은 밴드 매니아층에게까지 지지를 받으며 원더걸스는 멋진 복귀를 이뤄냅니다. 다음 앨범인 Why So Lonely 역시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발매 당일 8개 음원 차트 올킬! 멜론 24시간 이용자 수는 89만 건을 돌파하며 팀 자체의 신기록을 갱신했어요. 또한 Why So Lonely는 음악적인 성적뿐만 아니라 전문가 평가 부분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4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도 올해의 노래와 최우수 팝 부분 후보에 올랐고 최종적으로 최우수 팝 부분을 수상했어요. 원더걸스는 2017년 그려줘를 끝으로 공식적인 해체를 알렸으며 핫펠트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음악성을 보여주고 있는 예은, 레트로한 시티팝 감성을 보여주는 유빈, 유튜브를 통해서 팬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지내는 혜림, 구독하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여성 솔로 아티스트 중 확고하게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미까지 더 이상 원더걸스라는 이름으로서 함께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곳에서 꾸준히 개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언론이 앞다퉈서 원더걸스와 소녀시대 간의 라이벌 구도를 부추겼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팀을 직접적인 라이벌 관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라이벌 관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직접적인 활동 시기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녀시대가 대박나기 전인 2007년부터 2008년 당시 원더걸스의 실질적인 라이벌은 오히려 빅뱅이 가깝다고 봐요. 데뷔 자체는 빅뱅이 조금 더 앞선 편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거짓말과 텔미가 나란히 히트를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했고 2008년 동방신기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3파전 구도로 이어졌다고 봐요. 물론 그 다음 해인 미국 활동 이후론 좀 무의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후에 종종 컴백했던 시기조차도 가장 자주 맞붙었던 팀은 빅뱅이라고 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끼리는 그렇게 친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준비한 다음 편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 팀은 지금 하지 맙시다. 우선 지금 활동한 사람부터 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